요즘 증권, 보험주 관심 많으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주가 측면에선 쉬어가는 양상인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을 안고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증권, 보험주의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으니까요.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보험 증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보험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업종 수합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강점으로는 가파른 신계약 성장 그리고 고효율의 설계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약점으로는 계리적인 가정의 불확실성이 있고 신계약 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여부를 꼽아주셨고요. 기회 요인으로는 고금리 속에 운용 포트폴리오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꾸준한 신담보 출시에 따른 신규 가입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할인율 하락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타 금융주 대비해서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위험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보험주에 대해서는 여타 금융주 대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소극적이다라고 위험 요인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주가 주주 환원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요즘에 좀 올라온 게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보험사들이 지금 이제 배당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배당을 하려고 하면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적으로 주주들에게 이제 나눌 수 있는 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 회계 기준상으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을 제외한 보험사들은 현재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 보험사에 대해서 좀 선별적인 접근을 계속 이제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익이 나야 배당을 하는 것인데 네. 그 부분을 최근에 워낙에 뭐 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간과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이익 측면에서 그렇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은 1분기 같은 경우에 연초 보험금 청구가 증가를 하면서 좀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2분기는 그렇다면 좀 좋아질 여지가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 2분기 들어서 그 손해율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보험금이 청구하는 네. 것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이제 지표들을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여전히 좀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정도 병원에 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진단이라던가 수술이 좀 줄어들었었던 부분이 보험금 청구의 감소로 이어졌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 부분이 그래도 작년보다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 사고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보험사들한테는 보험금 청구 증가 요인으로 잡힐 수가 있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자동차 사고율이 네. 사실 그렇게 막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 4년 동안에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려왔어요.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이제 청구하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그 지표들은 좀 악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놓고 보았을 때 현재 그 보험사들 중에 DB손해보험 네. 그리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컨센서스 하회를 예상을 하고 있고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일회성 그 투자 손익으로 인해서 컨센서스를 10%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사 가운데서 좀 실적이 기대되는 보험주는 삼성화재다라고 우리가 좁혀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사들이 영업 범위가 그렇게 보험사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똑같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실적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면은 뭐 일회성 요인이 무엇이 있는가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텐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금융자산을 일부 처분을 하면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일회성 이익이 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험주라고 한다면은 생명보험과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험으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하반기 보험업종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보험주가 좀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험주는 그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네. 구조적으로 좀 다릅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에 좀 더 그 펀더멘털이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생명보험을 더 선호를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손해보험 업종을 더 선호를 하고 있고, 다만 손해보험 업종도 하반기에 크게 기대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규제 이슈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주주환원 관련해서 불확실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좋아지는 부분을 부각을 하기보다는 내년을 놓고 보았을 때 올해 대비해서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업종이다라는 측면에서 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일회성 사고들 내지는 이제 그 보험금 청구가 증가되고 있었던 부분이 내년에는 좀 이제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좀 보면서 손해보험 업종을 지금은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삼성화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한 것이 삼성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삼성화재라든지 삼성생명도 마찬가지인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런 뉴스도 좀 어떻게 평가를 하는데 좀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해서 뭐 이제 그 반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애널리스트로서 수학적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산정을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예. 사실 저희가 숫자로 측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에는 따로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보험업종에 있어서 하반기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보험업종의 올 하반기에 기대해 보실 만한 이슈는 혹시라도 이제 뭐 제도 그 완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은 할인율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자본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에 놓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좀 이제 규제가 완화될 수가 있다면은 보험주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배당 가능 이익이 좀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 또한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보험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증권업종도 다루고 계십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업종지수가 무려 한 100% 올라온 것 같아요. 증권업종에 대한 수학 분석 보신 이후에 도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지수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정책적인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지금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한 강점 가운데 하나겠죠. 다만 투자 자산의 평가 손실, 충당금 적립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높은 이익 변동성도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금리 하락에 따른 직접 조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편 속에 신사업 발굴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다만 핀테크 증권사들의 리테일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율 하락은 위험 요인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증권주에 대해서 하반기까지 상승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시장이 계속 좀 좋을 걸로 보세요? 많이들 그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증권주는 그쪽에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증권 업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주식시장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손익의 상당 부분이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에서 창출이 되고 있고 이자 손익도 상당 부분이 그 신용공여 이자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만약에 이제 좀 계속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신다면은 증권주 또한 같은 흐름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분기 실적 호조도 예상되고 3분기에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경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도 좋을 거고 네. 지금 이제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여전히 빠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잠깐 이제 살펴보고 3분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2분기 실적에는 경상적으로 이제 뭐 시장이 좋았었던 요인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회성으로 뭐 비시장성 자산들의 평가 이익이라던가 혹은 뭐 환차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장이 좋아서 실적이 좋은 거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래대금 자체가 2분기가 일평균으로 24조 원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사실 그 4월이 한 18조 원, 네. 그리고 5월이 20조 원, 그리고 6월이 33조 원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경상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4월, 5월은 조금 평이한 실적이고 6월이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으면서 분기 실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7월에도 이미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 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3분기의 거래대금에 대해서도 좀 이제 기대치를 높여볼 수가 있고 경상적으로는 이익 체력은 3분기가 2분기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봐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일회성 요인들이 그 3분기에도 2분기만큼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사실 가서 보기는 해야 됩니다. 가서 봐야는 하지만 3분기 펀더멘털은 기본적으로 2분기보다는 우수하다라고 봐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일회성 요인을 염두를 해둬야 되겠지만 거래대금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로 봐서는 3분기 증권주의 실적이 2분기보다 좋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유망 종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현재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가장 우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네. 한국금융지주는 지금 컨센서스가 한 3천억 원 정도에 놓여져 있는데 저는 한 4,200억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30% 이상은 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비경상적인 일회성 요인들이 이번 실적 호조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한국금융지주를 제외하더라도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도 저는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시장 컨센서스는 한 2,500억 원 수준에 놓여져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증권사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15% 이상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증권보험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모시고 도움 말씀을 들어봤었잖아요. 이전에 삼성화재를 또 상반기 또 탑픽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삼성화재가 많이 올랐어요. 어제 52주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지금도 최선호주를 삼성화재로 꼽고 계신지 혹은 다른 종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삼성화재 여전히 좋습니다. 뭐 여전히 좋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하반기 탑픽으로는 DB손해보험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이 0.9배 수준에 놓여져 있는데 ROE는 거의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보험사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도 거의 6%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뭐 고려하셨을 때에는 크게 부담은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 가운데서 탑픽은요? 증권주 탑픽은 현재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외에도 뭐 저축은행, 캐피탈, 뭐 이제 그 자산운용 등의 여러 다각화되어 있는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인 이익 체력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른 증권사들하고는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셔도 PBR은 한 0.7배에 ROE는 한 11% 정도의 위치해 있고요. 뭐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시고 증권과 보험주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을 들어봤는데 증권 보험주에 있어서 하반기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가 좋다고 보신다면은 굳이 먼저 팔아야 할 이유는 없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장에 이제 하반기 모멘텀보다는 내년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보고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